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무엇일까? 실제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거래가 되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만한 그림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냐고 추정가는 여러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추정가는 바로 이 가격입니다. 500억 유로입니다. 유로화. 이게 프랑스에서 주장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60조 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정 지출이 되게 많아서 국가 채무가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프랑스도 고민이 많은데 그럴 게 아니라 뭘 팔자? 모나리자를 팔자는 거예요. 모나리자를 팔면 60조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원한 거 좀 있었잖아요. 60조 원이면 그거 한 서너 번 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 그림 팔자는 거예요. 글쎄요, 이건 물론 하나의 아이디어였지만 이 작품이 정말 마켓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가 망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누구 재산이에요? 프랑스 정부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실제로 미술에 거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냥 하나의 주장이지만 흥미로운 거예요. 얼마라는 거예요?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가슴이 철렁하는. 예. 과연 모나리자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모나리자와 관계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0조 원이나 되는 그림이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요? 이때는 이만큼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1911년 어느 날 이 작품이 깝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때 사라진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전시된 게 아니라 여러 작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를 막상 보신 분들이 대충 하는 말이 깜짝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렇게 작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없어질 때도 모나리자가 비싸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훔친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 그림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가지고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을 때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난당한 사건이 세상에 굉장히 크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이 그 당시에 막 활성화됐고요. 신문이 10만 부, 20만 부, 30만 부씩 배포되던 그런 시기에 바로 딱 맞춰서 어떻게 보면 모나리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파리 그 당시 신문 일면 탑에 어느 작품이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나리자의 작품이 루브르에서 없어지다. 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신문에 거의 한 달, 두 달 이상 계속 일면 탑으로 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어떤 작품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모나리자는 누구든지 아는,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네임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아는 그런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전 세계 그 당시에 유럽 세계들은 이 모나리자 작품을 누가 훔쳐갔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심층 취재하는 기사를 올렸고요. 지금 누군가 훔쳐가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이런 신문도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나리자의 그 전설은 여기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타 사람들이 잊혀졌을 때쯤 다시 발견이 됩니다. 2년 있다가 모나리자가 다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신문의 탑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라진 모나리자 다시 되찾다. 이게 된 것이죠.
예, 두 번 유명해진 거예요. 잃어버려서 유명해지고 다시 찾아서 유명해지는 그런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찾은 모습인데요. 이러면서 모나리자는 사람들의 머리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나리자는 이것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훔친 겁니다. 빈첸조 페루자, 이탈리아 사람인데 모나리자를 훔쳤다가 발각이 되고 나서 뭐라고 둘러댔냐면 이 작품은 원래 이탈리아 것이다. 나는 이 작품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 작품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루브르 미술관에 일하던 사람으로 진짜 잡범에 불과해요. 옷에다가 이렇게 아마 긴 가운 밑에다 숨겨서 작품을 훔쳤고요. 이 작품을 팔려다가 발각이 돼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도의 범죄를 행한 게 사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뭘 잘한 거예요? 소위 민족주의 코드를 이용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탈리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이탈리아인이 남긴 위대한 작품이 왜 프랑스에 있어? 이러면서 분노하게 된 거죠. 물론 이 작품은 정당하게 프랑스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고요. 결국 이것을 아는 이탈리아 정부는 이 작품을 다시 어디에다 돌려줘요? 프랑스에다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돌려주는 과정에서 역에다가 들렸을 때마다 축제적인 퍼레이드도 하고 특별 전시도 하고 이러면서 이 작품의 가치를 계속 올려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만큼 죄를 때문에 옥살이를 했을까요? 운이 좋아서 굉장히 짧게 비교적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징역형을 아마 1년 정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의 핑계가 조금 효과가 있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콘크리트 벽에다가 유리, 그것도 아주 방탄 유리 안에다가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가가지도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놔갖고 멀리서 인증 사진을 조심스럽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 그런 신비의 베일에 쌓인 작품이 모나리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면서 정말 이 그림이 얼마라는 거예요? 60조 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뒷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모습만 봤지만 뒷모습은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모나리자의 뒷모습입니다. 어디에 그려졌어요? 나무판 위에 그려졌습니다. 이탈리아 그림들은 거의 대부분 포플라라는 그 나무 위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도 포플라라는 나무에 그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나무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뒤틀리게 되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목을 대게 되는데요. 지금 부목을 댔던 모습, 뗐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물감도 변형이 되지만 나무판도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 얼굴 피부를 보면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 다 갈라져 있고 그렇죠.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도 복원 처리를 해서 좀 더 원형에 가깝게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때문에 루브르에 이 작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항의할 것 같아서 아마 쉽게 복원 그런 작업을 하기도 어려운 작품이 모나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그림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방금 봤듯이 캔버스에 그려지지 않고 천유에 그려지지 않고 어디에 그려져요? 나무 패널을 더 많이 쓰고요. 지금 물감가루를 뭐에다가 개서 쓰고 있어요? 결한 노른자에다가 개는 게 유행을 하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쯤 되면 이탈리아 작가도 여기다가 유화, 기름을 쓰게 됩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뭐예요? 과학자 같은 예술가인데
이렇게 재료가 바뀌니까 표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뭐를 더 신경 쓰게 됐냐면 그림 물감을 어떤 것을 쓸까를 굉장히 신경 쓰게 됐습니다. 이 모나리자도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양한 기법을 실험해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나리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미소이죠. 예, 미소. 물론 눈썹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소도 사실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화 기법이 굉장히 명암 처리나 형태의 윤곽 같은 것들을 미묘하고 부드럽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스푸마토. 이게 이태리어로 안개가 낀 약간 뿌연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법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입술의 처리, 눈, 형태의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윤곽이 명암이 미묘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정말 웃는 듯 안 웃는 듯 이런 느낌을 준다. 아마 이런 미묘함을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화라는 그 물감의 재료를 굉장히 섬세하고 새롭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남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게 조금 많은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보는 중요한 자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꽤 됐지만 물감을 뜯어서 그거에 절단을 한 단면을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나리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너무나 귀해서 아직 물감 샘플을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작품은 그가 그린 다른 작품인데요. 일부 훼손된 작품에서 부분에서 물감을 살짝 뜯어서 그거를 크로스 섹션 절단해서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림의 층위가 어때요? 물감 층위가 한 겹이에요, 두 겹이에요?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입니다. 그림을 입히고 색을 입히고 또 입히고 그걸 몇 번을 한 거예요? 5번, 6번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정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한번 쓱쓱 아니면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끝나는데 이걸 몇 번을 한 거냐면 7번, 8번씩 했던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는 그가 활동했을 때 여러 작가들은 유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런 정교한 기법 때문에 모나리자처럼 굉장히 신비로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한 겹의 그림이 완전히 마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유화는 굉장히 천천히 마릅니다. 이게 강점이자 단점이에요. 최소한 한 달 이상 놔둬야 그림이 굳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7겹, 8겹 되려면은 그림을 얼마나 오래 그려야 합니까? 한 번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놔뒀다, 2달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림들은 이 때문에 그림 하나 그리려면 몇 년씩 그렸던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그리는 건 아니라 여러 개 놓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는 내는 시간이 걸리지만 1년에 몇 개의 작품을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최초 되게 많은데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수 있는 60조 원짜리 그림의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뭐도 찍는 거예요? 그림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갖고 그림 안에 어떠한 구조가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나무 결도 보이지만 물감층, 특히 저 물감 중에서 납 성분이 들어간 부분은 엑스레이 광선이 투과하지 않아서 좀 하얗게 됩니다. 또 살색 부분에는 납을 많이 들어간 흰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얼룩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묘하고 선의 흐름들이 엑스레이를 봐서도 더 미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법의 비밀들을 이런 현대적 분석법을 통해서 조금씩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라는 이 여인, 모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사 마님, 이 모나리자입니다. 그때도 이미 미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이 여인이 잘 웃질 않아서 광대를 이용해서 웃기게 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렸다. 우리가 잘 알려진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그 당시 기록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을 보면 목구멍이 요동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체 해부를 했거든요. 오른쪽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사람의 해골의 절단면입니다. 이 구강의 구조, 목의 해부학적 디테일이 다 살아있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모나리자를 그린 것이고, 모나리자의 지금 여러분이 입술과 목을 보면 이게 뭐가 느껴져요? 목구멍이 요동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 특유의 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이 작품의 가치를 그 당시에도 이미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반전이 있는 거 아세요? 이 60조 원 되는 그림이 가짜라는 설도 있습니다. 가짜는 아니더라도 진짜 모나리자는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바자리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모나리자는 눈썹이 아주 생생하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눈썹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그린 제3의 그림이고 진짜 모나리자는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거 여러분이 보는 작품이 아니라 제2, 제3의 모나리자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작품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품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 작품도 이게 원래 모나리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눈썹이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 그림을 가진 사람은 이 그림이 진짜 모나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떠세요? 모나리자의 시스터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매들이 전 세계로 한 20개가 넘습니다. 원래 서로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게 진짜 모나리자일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바자리는 눈썹이 있어야 모나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른 모나리자는 상대적으로 눈썹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썹 없는 모나리자 받아들여야 할까요? 힌트는 있습니다. 원래는 눈썹이 있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림이 500년쯤 되다 보니까 그림 손질을 잘못해서 딱 떼어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해부학적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릴 때 골격을 잡아가면서 그렸거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면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뼈대 느낌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지금 제가 가져온 작품 중에서 뼈대 느낌이 나는 그림은 어느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뼈대 느낌이 나요, 안 나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죠.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미소를 가지고 있고 이 미묘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루브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도 있겠지 하고 보는데, 그러한 뼈대적인 골격의 어떤 느낌, 미묘한 어떤 입술의 움직임까지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가 바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는 색깔이 변색이 돼서 원래의 모습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단색조로 거무튀튀한 약간 그림이지만 하늘도 그럴 가능성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서 보이듯이 맑고 쾌적한 푸른 하늘이 원래의 하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진짜 모나리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나리자는 원래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하면 오른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모나리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갸우뚱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나리자를 계속 복원 처리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시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굉장히 흉내내고 따라해서 그렸던 작가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작가예요, 이 작품도. 라파엘로.
우리가 라파엘이라고 부르는 이 작가가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가 그린 도니라는 여인의 초상화를 보시면 손의 자세, 얼굴의 움직임, 그야말로 뭐 같아요? 모나리자를 흉내내고 있죠. 바로 이 작품도 라파엘로가 그린 여인의 초상화이고 모나리자에 대한 어떤 연구를 라파엘로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색채를 한번 보시죠. 옷감도 화려하고 하늘을 한번 보시죠. 하늘이 어때요? 맑고 푸르죠. 원래 모나리자도 지금 라파엘로의 이 도니 초상화처럼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모나리자의 모습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옛날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정도 그림이었을까? 예. 아마 오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에서 정말 비싸다면 60조 원 정도 되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그림도 막상 보면 볼수록 진짜 모나리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눈썹 때문에 또 그림이 변색이 돼서 원래의 모습보다는 많이 변해져 있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연이 굉장히 많은 논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계 최고의 그림을 그렸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그 정도로 명성과 명예를 누렸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정은 받았지만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자소서를 쓴 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는 직업을 얻지 못해서요, 굉장히 유럽 전체를 떠돌아다닙니다. 자기 고향 피렌체를 떠나서 밀라노에서 거의 생애를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자기에 대한 그 소개서를 쓰는 것들이 지금도 전해져 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스스로를 군사기술자, 건축가, 다리를 놓을 줄 아는 그런 그 공학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그림도 잘 그립니다, 이렇게 씁니다. 아마 화가이면서도 다양한 능력을 통해 갖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주인을 만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존중해 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과 같이 높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요, 고향을 떠나도 한참 멀리 떠나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예. 직업을 찾아 산만리를 했다고, 뭐 산만리까지는 아니지만요, 이 그림은 후대에 있는 작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프랑스 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껴안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모든 이 장면은 허구이죠.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랑스 앙부아즈라는 조그마한 성에서 마지막 한 2, 3년을 보내면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프랑스 왕은 가지도 않았고요. 뭐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낭만적인 이러한 장면은 있지 않았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결국 뭐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다 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에 있게 됐고요. 그때 그가 죽었을 때 소지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모나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직접 프랑스로 가져갔던 거고, 그 때문에 모나리자는 어느 소속이 된 거예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 왕실 콜렉션이 되었다가 지금은 프랑스 국가 소유의 작품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